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수가 이번엔 수업을 안 받은 유학생에게 학점을 준 정황이 드러나 학교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인증대학 이름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혹은 출석 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학점을 줬다는 겁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와 이 교수가 추천해 임용된 강사 5명의 수업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유학생들이 중국에 있던 때에도 이들이 출석한 것으로 여러 과목에서 출석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이 교수는 한 유학생에게 줬던 A 학점을 F로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본부는 해당 교수에 관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주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파행적으로 수업을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거나 매주 해야 할 수업을 격주로 진행한 것. 대학원 강의를 듣는 석사, 박사, 특히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현직 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매주 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 본부는 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따라 수업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할 수 있어. 공식적으로 격주는 안 되지. 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일부에서 유학생의 수업 과제는 생략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창원대가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인증인, 수업은 뒷전인 허울뿐인 제도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전매를 통해 차익을 가로채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제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분양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 중심가 54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거제의 한 아파트입니다. 4년 전인 지난 2011년 첫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체장애 4급의 75살 황상수 씨 역시 한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인감증명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장애인 단체에 넘겼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성사됐고 웃돈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500주고 샀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주신 게 500만 원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로부터 황 씨가 전달받은 돈은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8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부동산 소개업자하고 내하고 갈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체를 통해 황 씨와 같은 방식으로 전매 거래를 한 장애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0여 명에 이릅니다. 거래된 아파트들의 당시 웃돈 시세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들이 전달받은 돈은 수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장애인 단체 대표는 자신은 회원들의 명의를 받아 업자들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1000만 원에 걷는지 100만 원에 걷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모든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가 믿고 해줘야죠. 장애인들의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한 부당이득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주택 차고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탄 혐의로 22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마당 차고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해 차를 타고 달아나는 등 시가 5천만 원어치 차량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경찰서는 함께 도박하던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4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어제 오후 남해군 남해읍의 한 낚시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살 정 모 씨와 도박을 하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정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0회를 맞는 올해 영화제의 산업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빚어진 시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사업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영화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20회를 맞는 올해는 영화제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시아 영화의 허브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그 마켓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시아 영화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100편과 영화 감독을 선정합니다. 특히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가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와의 갈등도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부산 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부산시가 요청한 영화 영상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의 소명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토탈 마켓의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한다면 특히 그 부산 젊은이들의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 줄 수 있다면 나름대로 공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불거진 시와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겨울도 달력상으로 거의 끝나가죠. 요즘 날씨가 비교적 포근해서 금방 봄이 오겠구나 싶었는데요.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낮까지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내일 아침 기온부터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밤도 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낮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과 내일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간간히 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낮부터 점차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아침에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부 산간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진주 12도, 하동 11도까지 오르겠지만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오후에 최고 3m까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이번 주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비와 눈은 토요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경남농협이 공명한 동시주합장 선거를 위해 어제 진주시청 앞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창원 지역 우수 고객과 기업 고객 등을 상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한 자문 서비스를 합니다. 무학이 좋은대의 희망장학생 24명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김해시로부터 온천 이용을 허가받아 온천수를 이용한 사우나와 스파 시설을 운영합니다. S&T 장학재단이 어제 창원 캔버라 호텔에서 2015년 제2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대학생 70명에게 장학금 5억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S&T 장학재단은 미래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 300억 원 규모로 설립돼 지난해 1기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79명에게 4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 위치 변경을 확정할 창원시 의회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6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13개 안건을 처리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지난달 지역 갈등으로 처리가 무산된 새 야구장 입지 변경과 안상수 창원시장의 공약 사업을 지원할 산업진흥재단 설립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사가 미뤄졌던 남해고속도로 장유 구간의 확장 공사가 재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남해고속도로 냉정에서 서귀매와 냉정 JC에서 장유까지 공사를 이행할 업체로 대저건설과 4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어 곧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지연됐던 남해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김해 장유동 일대 완충 녹지대 정비 사업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고 위험이 크거나 상습 정체를 빚는 경남 지역 국도 6곳이 새로 지어지거나 확장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개선하거나 상습 정체 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6,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제2안민터널을 비롯해 창원시 신안면과 생비량면을 잇는 국도 20호선을 새로 짓게 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